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은디,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래요. 말이 돼요? 벌써 2024년이 이렇게까지 지나가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은디는 추석에 뭐 하고 지내실 건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본가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가족들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항상 있다가 가족들이랑 물론 자주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평소보다 조금 더 추석 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좋겠다. 영화도 보고 하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디는요? 네, 저도 추석에는 이제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데요. 물론 가는 길은 너무 많이 차가 막혀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뵐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1부 띵동 편지 왔어요에서는 사서함에 도착한 사연과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적성과 관련해 고민에 빠진 대학생분의 고민 사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과거에 자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도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2부 지금 뭐하죠? 에서는 마포구의 행복을 향한 마포구의 여러 정책 중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소개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3부 함께 교란교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윤현재님과 청춘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이화우체국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사연과 편지를 통해서요. 프렌디오는 1부에서 다루는 사연과 편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프렌디오 검색하시면 계정 설명란에 사연 및 편지 보내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9월 13일자 이화우체국의 1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All I know is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Yeah, all I know is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and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I look at you now and I want this forever. I might not deserve it, but there's nothing better. Don't know how I ever did it all without you. My heart is about to. 이화 우체국의 사서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 보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공댕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공대에 다니는 공대생 공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대로 온 이유는 특별히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과였어서 자연스럽게 공대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과가 제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매 전공 수업마다 계산기만 두드리며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제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인지하고 난 후론 과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다른 학과로 전과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벌써 2학년이기도 하고 현역이 아닌 재수를 거쳐서 온 데다 또 대망의 군입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다른 과에서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적성에 맞는 과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경영, 경제와 더 잘 맞더라고요. 복수 전공도 생각해봤지만 공대 공부와 경영, 경제 쪽 공부를 같이 병행하자니 이건 몸이 두 개는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냥 이대로 꾹 참고 졸업해서 경영대학원에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 적성에 맞는 새로운 꿈을 위해 대입에 한 번 더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DJ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적성에 맞지 않는 과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서 경영 경제 쪽 공부를 병행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공댕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은디,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대 공부를 마치신 후에 경영대학원에 가시는 쪽도 현재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랜 B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지금 당장 도전하는 게 좋다라는 네, 그런 주의라서 저는 뭔가 대학원까지 가기에는 이미 아직 2학년이신데 2년의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 공부를 2년이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경영 경제 공부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군대에서 시간을 내어서 흔히 말하는 군수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연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 건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수능 응시가 부담되신다면 아예 진짜 늦은 졸업을 각오하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전과가 아무래도 베스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현재 학과가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런 느낌이라면은 현디 말처럼 군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선책으로는 부전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사연자분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방향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고민해보고 나서 내린 결정이 후회가 가장 적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사연자님의 이 사연을 들어봤을 때 이제 재수에다가 군입대에다가 이제 뭐 2학년이라서 다시 시작하기에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은 사실 대부분 평생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맞죠. 그런데 사연자님은 22살에 벌써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갈피를 잡으신 거니까 정말 이르신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게 없이 현재의 나로서는 지금이 가장 이른 시기이니까요.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른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저희 프렌디오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네, 그러면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그런데 오늘은 사연이 아니라 편지네요. 오늘의 편지는 To Me From Me.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전하는 특별한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니 과연 어떤 말이 담겨 있을지 지금 전해드릴게요. 나의 어린 시절에게 안녕, 나는 너의 미래야. 미래의 너는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오르막길을 오르게 된단다. 즉, 현재 너가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대입에 성공했다는 말이지. 어른이 되면 동심도 다 잊는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내 안에 너 있다. 편지 덮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봐. 지금의 나는 대학교 2학년인데 마음은 어린 시절 그때 그대로라고 느껴지거든. 난 내가 어른이 되면 레벨업 하듯 저절로 능력이나 지식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공부로 얻은 작은 지식과 경험이 다더라고. 할 일도 많아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나이만 변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은 없어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건데 하고 이제서야 후회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넌 후회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경험해봐.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도 해보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아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말이야. 어른이 되어서 마주하게 될 힘듦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지금의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단단히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내 놀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너가 열심히 쌓아준 추억과 지식 덕분에 덜 힘들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웠어. 21살의 내가. 네, 과거의 나에게로 보내는 편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공감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또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되게 몽글몽글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너무 공감이 갔던 부분이 어른이 되면 분명히 훨씬 성숙한 내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린 시절 얻었던 작은 지식과 경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진짜 편지를 보내주신 분에게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지 못했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에도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또 추억도 좀 많이 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도 근데 이렇게 저렇게 돌이켜보면은 약간 고민도 많았고 그때는 생각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지 싶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힘든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그때가 좀 그냥 마음을 조금 놓고 그 시절만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즐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저는 너무 약간 매사에 너무 힘을 많이 들였던 느낌? 너무 지나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나에게는 잠깐 힘을 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맞아요. 것 같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려면 잘 쉬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제가 매사에 너무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아까 현디가 말했던 것처럼 학창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또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큰 꿈도 꿔보면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10대 때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꼭 전해주고 맞아요. 싶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있어 보니까 아주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완전 추억 여행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이 온도, 분위기, 감성이 아주 딱 맞는 곡이 있죠? 저도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같이 외쳐볼까요?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네,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옛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뭔가 뭉클하고 또 행복한 거 있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막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노래 하나로 행복해지는 이런 경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행복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마포구의 행복을 찾아 떠나볼 테니 말이죠. 마포구의 행복이요? 우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와,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7.19점으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여기서 서울서베이 행복지수란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으로 마포구는 각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7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아 행복지수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행복 요인을 결정짓는 생활 환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돌봄, 그리고 문화체육의 활성화 및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지난해 365일 개방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했고 또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누구나 운동센터, 사람을 보라 축제 같은 행사들을 추진했었는데요. 네, 또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효도밥상과 레드브로드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정책을 실시한 덕분에 행복지수 1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많은 정책이 행복지수 1위에 기여를 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정책 중에서 마포구가 7.58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건강 항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노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와, 건강 항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먼저 노인 복지시설인 효도밥상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네,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의 어르신 복지 사업입니다. 네, 마포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효도밥상 사업을 올해 하반기 일반 경로당으로 확대해 총 1,500명의 어르신께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운영 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효도밥상 식수가 무려 10만 8,928식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게다가 구는 주거복지, 민원행정, 교육문화, 복리후생 분야에서 효 시리즈라고 일컫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도밥상 이외에도 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에서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창구인 효창구를 열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마지막에 나왔던 효창구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봐왔는데 이렇게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만든다면은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진짜 보통 어르신분들께서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진짜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효창구를 통해서 이제 일반 키오스크도 되게 잘 사용하게 되시고 실생활에서 확실히 편안하게 키오스크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 같고 또 효도밥상이 되게 나름 잘 운영되고 있는지 10만 8,928식이라는 게 되게 활성화가 정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마포구의 그 노인 관련 점수가 괜히 네. 높게 나온 게 아니구나. 건강 항목이 괜히 높게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포구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있죠. 네, 그럼 어떤 정책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포구는 옛 마포구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마포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마포구의 장애인 구는 전체의 3.5%이지만 구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절반인데다 규모 또한 평균 면적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에서는 문화, 돌봄, 건강, 일자리 등 4대 영역별 통합 서비스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마포 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서 마포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확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센터, 마이스터 직업학교, 카페 공방 등 장애 구민의 자립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마포구의 장애인 인구가 전체의 3.5%나 되는데 이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불편함을 겪는 맞아요. 구민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뭔가 장애인 일자리 센터 같이 학교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장애인 자립에 집중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꾸준히 직업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장애인이 스스로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런 복지 정책은 이웃 주민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을 위한 요소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모두를 생각한 마포구의 행복 정책처럼 서로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프렌디오도 행복 분야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라디오 방송인 만큼 저희 프렌디오에서는 노래로 행복을 전해드려 보자고요. 듣기만 해도 해피해지는 곡이죠. 네, 태연의 해피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계절이 번져와 두드린 꿈일까 그댄 내 귓가에 달콤하게 Tell me baby baby 손꼽아왔던 밤 널 상상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해 Thinking about you lately 수없이 기다린 우리의 이 밤이 1년을 돌고 돌아 내게 와준 기적 같아 오늘 밤 난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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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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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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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ppy 끝없는 얘기들 멈추고픈 순간들 아쉬워질 듯한 숨결마다 Kiss me baby baby 너만의 온도로 어서 baby 틈없이 날 감싸줘 이 밤 가득한 떨림이 잠들 때까지 Oh I'm crazy 밤새워 속삭인 눈부신 설렘이 그 어떤 장면보다 잊지 못할 선물 같아 오늘 밤 난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계절이 지나 모든 게 흘러도 변치 않을 이 순간 Promise you 이대로 오늘의 행복한 기억은 녹지 않게 널 보면 난 happy 깨기 싫은 꿈 따스한 이 사랑은 추억의 한켠에 쌓여가고 그대 품에 안겨 잠이 들 깊은 밤 오랜 시간 속 둘만의 소원을 속삭여봐 함께 있어 난 happy 영원할 이 꿈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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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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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ou'r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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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혹시 여기 이화우체국 맞나요?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19학번이었던
이었던 맞을까요? 윤연재입니다. 와,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재님. 이 시간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푸른 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연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에서 철학, 미술사학, 여성학을 공부하고 이번 학기부터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Theatre Performance Critical Culture 석사를 밟게 된 윤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혹시 막 떨리진 않으신지? 사실 연락을 받고 진짜 놀랐거든요. 네네. 근데 출국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프렌디오와 연을 맺을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고 떨리기도 하지만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연재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자, 그럼 연재님을 알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연재님께서 이화여대 연극동아리 빙즈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빙즈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23년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셰익스피어 원어 연극제에 이화가 오셀로라는 극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빙즈가 이제 모태가 되는 AWS, All the World's a Stage라는 임시 프로젝트 그룹 소속이었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배우로서 오셀로의 부관이자 그 모든 난리 생난리의 원흉이 되는 카시오 역을 맡았습니다. 원흉이 되는 네. 카시오 역을 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캐릭터가 악역인 건가요? 제가 사실 그 원작을 잘 몰라서. 악역은 아니고요. 네. 사실 카시오는 그거예요.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하하버스? 카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납득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본인은. 근데 오셀로라는 사람의 부관인데 오셀로가 자신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카시오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라고 네. 확신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카시오는 그동안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하하버스가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연극 동아리 빙즈가 이제 연재님의 진로에 확신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형태로 빙즈가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여기로 귀결될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대자보 붙이는 애들이랑 연극하는 애들이 제정신일 리가 없다.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넌 둘 다 하잖아.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연극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진짜 밤을 새우면서 예술과 철학과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이렇게 열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만큼 제가 영혼이 충만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난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네. 사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대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재님은 그걸 깰 만큼의 그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철학과라서 그런진 몰라도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의학이었으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세상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집중되는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의학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러겠죠. 잘 됐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하필 인문예술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네,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해서 뭐 제가 즐거우면 됐죠. 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빙즈 외에도 이화여대 다양한 수업들이 연재님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제 연재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 수업들은 또 어떤 수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많은 수업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진로를 조금 틀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영문과 강태경 교수님의 현대 영미 드라마 그리고 제 학문적 태도와 어떤 기조를 거의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다름없는 이화인문과학원 김혜령 교수님의 수업들 그리고 저희 학교에만 있는 강은주 교수님의 여성과 예술. 저도 들었어요. 네. 명강이죠. 정말 명강이에요. 그리고 철학과 이재환 교수님의 그 철학과 수업들 그리고 사학과 신동경 교수님의 냉정과 탈식민화의 역사라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런 수업들을 가장 그나마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업들의 약간 공통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임팩트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 경계에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경계에 굉장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는 것들. 아,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영역이 가진 굉장한 힘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니까 인간이겠지 노예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liberal arts잖아요. 맞아요. 이영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건 결국 노예를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저도 되게 인상 깊은 노예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 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인문예술 및 공연계 진출을 꿈꾸는 또 다른 이화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딱 하나만 들어라, 이거는 꼭 들어라 하고 싶은 강의가 있나요? 저는 흔히들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적합한 수업은 제 생각엔 강태영 교수님의 현대 영미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수업을 듣고 개강 첫 주에 교수님께 바로 이메일을 드렸어요. 진로를 네. 틀고 싶다 여기로. 상담해 주실 수 있냐.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반짝이는 수업이었고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게 해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저는 공연계에 관심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네, 드는데요. 또 연재님께서 직접 세미나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 모든 착한 바보들은 천국으로 간다라는 캐슬린 원옥의 희곡을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 받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원제는 All Good Cretins Go to Heaven이라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얼기설기 엉성하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우연히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2009년도 미국 단편 희곡 모음집.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처음에 실린 희곡이었더라고요. 읽자마자 완전히 진짜 넋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쇼핑몰을 뒤지니까 재고가 딱 한 권 남은 거예요. 운명 같은. 네.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걸 곧장 구매했고 미국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라는 간단히 얘기하면 9.11 테러라는 너무나 어떤 거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떠나간 자들, 남은 자들, 보내는 법, 상실, 애도 그리고 결국은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방식이 너무 우아하고 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고 좋은 거니까 같이 보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회적 참사로 얼룩진 나라잖아요. 그쵸.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솔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세미나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네. 벗들이 혹시 네. 인상 깊었던 그런 대화 뭐 장면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대화요. 네. 그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면서 과거를 잊고 나아가자 이런 이분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박제하는 것도 참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어떤 벗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왜 불편할까 생각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과거를 당연히 기억해야 하지만 그거에 얽매여서 이제 그거에 노예가 돼버리는 그게 참 자기는 참 어딘가 걸리적거렸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가 좀 깊게 남았어요. 저도 들으면서 확실히 사실 저는 과거를 되게 많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박제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저도 왜 과거를 많이 너무 그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왜 불편했지? 약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또 한 차례 또 다시 오픈 세미나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또 이거는 또 어떤 세미나였나요? 네, 제가 좀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빙즈의 2024학년도 1학기에 올란도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의 프로덕션 크리틱 이제 그러니까 그 작품을 비평하고 그 연극을 이제 평하는 거였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공연이라고 생각했고 놀라울 정도로 진심 어린 어떤 목소리들이 빚어낸 걸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년인 올란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되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부터 영국에 이제 네. 19세기까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그걸 배경으로 한 게 이제 사라룰의 희곡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극으로 옮긴 거고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버틀러로 대표되는 어떤 젠더 이론, 퀴어성, 페미니즘, 그리고 뭐 타자, 이방인, 언어, 시간성, 그다음 뭐 비체성, 아니면 퍼포먼스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껏 되게 깔짝깔짝거리면서 공부했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제 2화에서의 5년간의 집합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로서는 졸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나를 그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빙즈 버틀에게 바치는 어설픈 선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지만 5년간의 이화에서 그 총 집합체인 네. 그 세미나 저도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이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여러 학교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연재님께서 킹스 칼리지를 이렇게 픽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킹스 칼리지를 픽했는지. 일단 제가 행동하는 이화인이라는 그 사회운동 동아리 대표를 네.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안전한 공론장이라는 주제가 늘 제 관심사였고 그걸 관해서 공부도 실천도 참 많이 했고요. 부전공이 여성학이었던 만큼 어떤 런던의 소아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스터디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예요. 네. 거기에 젠더 스터디 학과에도 지원을 했었고 이제 합격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를 말고도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제 현대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온 대학교로 되게 잘 알려진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이제 퍼포먼스 스터디 학과에도 합격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러나 킹스 칼리지를 선택한 이유는 해당 학과가 가장 다루는 범위가 어떤 저의 방향성과 비슷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사실 바로 취업을 하시거나 뭔가 실무를 해보시고 싶은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학원 진학을 딱 결정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저는 사실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꿈꿨거든요. 네. 그냥 철학과에 원해서 온 사람이니까 저는. 네. 그리고 인문학을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 죽음이라는 3전공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공부할 때 나는 가장 풍성해지니까. 네. 네. 사실 저도 항상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실무를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 고민이 맞아요. 많은데 풍성해지는 느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말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물론 미래이긴 하지만 혹시나 그 이후에 내 모습을 막연하게 그려본다면 내가 이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이런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되게 심플해한 말이긴 한데 제가 행동하는 이화인 대표로서 이 새날을 여는 철학회라는 곳과 김혜령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진행했던 네.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듣기 말하기 쓰기였어요. 저는 결국 그 세 가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밟는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 엄청 TMI이긴 한데 제 태명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네. 더 알록달록하고 찬란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아직도 한국어로 듣기 말하기 쓰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말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너 한국인 맞고 한국말 잘하잖아 하는데 전 답답한 거예요. 근데 또 연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공감이 되는. 맞아요, 진짜. 네.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맞아요, 진짜 제대로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또 사전 인터뷰에서 석사 과정으로 철학이 아닌 인문예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철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고 싶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약간 경계에 있는 그것들과 네, 비슷한 얘기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또 연극과 공연에 끌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철학을 선택한 거고 근데 철학과에서 학부를 밟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학문적 내용도 내용인데 결국은 학문과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연극과 공연이란 건 정말 매력적인 형식이고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랑도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 이거를 틈 이론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틈새와 경계에 존재하는 것들만이 가지고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또는 단 한 번의 어떤 손짓이나 표정으로 몇십 쪽의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매료된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연극에 매료될 것만 같은 계속 혹하고 있어요. 지금. 혹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진짜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 손짓 한 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또 미술사학 전공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저도 그 경계의 매력을 알거든요. 철학이랑도 그쵸. 섞일 수 있고 많은 것들과 섞일 수 있는 그 매력을. 맞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더 의미 있는 네, 시간이 저도 된 것 너무 같아요. 반갑네요. 그렇다면 이제 연재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분들께 어떠한 이유로 전하고 싶으신지. 네. 이건 좀 뭔 수상소감도 아니고 싶긴 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음. 뻔뻔하게 가보겠습니다. 이화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안에서 꾸린 안전한 공론장에서 행동하는 이화인이 있었고 아주 대소동으로 가득했던 빙즈와 연극하는 그 공동체와 인문 공동체와 거기서 항상 저와 동행해준 결국 이화의 벗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결심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선뜻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던 응원해주셨던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이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에도 있는 글자잖아요. 연이라는 글자잖아요. 네. 잇닿는다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던 이화에서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정말 한없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화라는 공동체가 제가 생각해도 좀 다른 공동체와는 특별한 구석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정말 그 안전한 공론장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렇다면 이제 연재님과 같이 인문예술 분야를 꿈꾸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을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상황은 너무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길은 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말을 많이 맞아요. 하는데 현실이란 건 고정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온전히 나한테만 달린 것도 물론 아니지만 내가 어찌저찌 만들어 나가고 빚어갈 수 있는 무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불명확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가능성이 더 높은 걸 고른다고 해서 진짜 그게 실현이 되거나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견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야 그쪽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그쪽으로 가서 잘된 사람을 못 봤다. 이때 성공, 잘된 뭐 이런 말도 되게 웃기긴 한데 전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그럼 내가 첫 번째 하지 뭐. 네. 네. 그러니까 선례가 있다는 건 결국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 있었다는 거라고 그쵸.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영영 안 간 길이 돼요. 정말로.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해보시고 가세요. 너무너무 저도 이제 복수전공으로 미술사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재님께서 또 추가로 고마움을 전하고픈 한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누구일지. 네, 좀 뻔하긴 한데 네. 오늘 집에서 나 또 엄마 팔고 올게 이러고 왔거든요.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은데 제가 철학을 선택했고 동생이 예술을 선택했어요. 네. 근데 그때 엄마의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한 게 어머니께서 이제 예술을 좋아하는 윤리교사시거든요. 나를 반씩 가졌나 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직접 겪어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과 사랑을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제 엄마가. 그리고 제가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정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절반을 가져온 나인이만큼 그래서 난 내가 런던에 가서도 멋지게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그리고 그건 다 엄마의 덕이고 힘이고 늘 고맙고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다 진짜 찡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같은 딸인데.
막 제가 다 뭉클하고 막 감동이고 그런데 이제 연재님께서 어느덧 이제 이화체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항상 이화우체국에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연재님은 혹시 오늘 어떤 물건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화를 다니면서 사귄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빙즈와 행동하는 이화인과 그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엽서랑 편지지로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엄마의 절반을 닮아 예술을 선택했다는 너무나 멋진 여성이기도 한 제 동생이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참 찬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보물입니다. 진짜 소중한 물건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연재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청곡 어떤 곡으로 고르셨을까요? 네, 엘리샤 키즈의 이제 언더독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They said I would never make it, but I was built to break the mold. 그들은 내가 절대 해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틀을 깨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keep on keeping at what you love.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걸 계속해. 계속 가.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연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이제 인문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뭔가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내가 타협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리고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분명히 이렇게 들리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화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연재님께서 신청해주신 알리샤 키스의 언더독 듣고 돌아올게요. 연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was walking in the street, looked up and noticed he was nameless, he was homeless. She asked him his name and told him what hers was. He gave her a story about life with a glint in his eye and a corner of a smile. One conversation, a simple moment, the things that change us if we notice when we look up sometimes. They said I would never make it, but I was built to break the mold. The only dream that I've been chasing is my own. So I sing a song for the hustlers trading at the bus stop, single mothers waiting on a check to come, young teachers, student doctors, sons on the front line knowing they don't get to run. This goes up to the underdog. Keep on keeping at what you love, and you'll find that someday, soon enough, you will rise up, yeah. Taxi back to the kitchen, talking to the driver about his wife and his children, on a run from a country where they put you in prison for being a woman and speaking your mind. And she looked in his eyes in the mirror and he smiled. One conversation, a single moment, the things that change us if we notice when we look up sometimes. They said I would never make it, but I was built to break the mold. The only dream that I've been chasing is my own. So I sing a song for the hustlers trading at the bus stop, single mothers waiting on a check to come, young teachers, student doctors, sons on the front line knowing they don't get to run. This goes up to the underdog. Keep on keeping at what you love, and you'll find that someday, soon enough, you will rise up, yeah. Yeah.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요. 오늘 특히 3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연재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디는요? 네, 저는 또 1부에서 미래의 내가 과거에 나한테 편지를 음. 보내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편지를 보면서 뭔가 제 과거도 떠오르기도 하고 음. 또 그때 과거에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저도 과거의 저에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요. 또 효도밥상을 보면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가 조금 실속 있는 이런 알찬 복지가 점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2부에서 마포구의 행복지수 다루면서 정말 마포구가 행복한 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만큼 또 많은 마포구의 노력이 있었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방송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